근데 이게 통풍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서서히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요산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같이 온다. 뭐 이렇게 네네. 표현해요. 갑자기 확 오니까 자고 일어나면 그냥 발이 퉁퉁 부어서 아까 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침에 슬리퍼도 안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통증도 그런 경우도 심하고. 많거든요. 이게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니까 더 네. 당황하는 법인데 그렇습니다. 그냥 뭐 금요일 밤에 기분 좋게 치맥 한잔 하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너무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해외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통풍이 오면 그땐 정말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병원 문 닫았거든요. 네.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건데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잘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통풍이라는 게 예고 없이 갑자기 이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찾아오게 되는데 주로 이제 새벽에 잘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병원을 내원하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이제 이럴 때 통풍 응급처치가 이제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병원도 갈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진통제도 없을 때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얼음이나 아이스팩으로 냉찜질하기입니다. 자, 이제 통증 때문에 딱 자다가 일어났는데 발이 퉁퉁 부어 있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 걷기까지 힘든 통증이 이제 몰려왔을 때는 이제 얼음이나 아이스팩으로 이제 그 부위를 조금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급성으로 오니까 냉찜질이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급성은 냉찜질이고 네. 만성은 온찜질 온찜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급성으로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제 갑자기 이제 밤에 이렇게 급하게 붓거나 통증이 왔을 때는 이제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은데요. 이제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차갑게 냉찜질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이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네. 있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또 어느 집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갑자기 새벽에 이 통풍으로 인한 통증이 온다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이스팩을 꺼내셔서 찜질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선생님? 네, 두 번째 방법은 물을 섭취하라입니다. 물. 네, 이제 통풍의 원인이 요산 수치를 이제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물을 이제 자주 마셔서 소변으로 좀 요산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냉찜질로 우리가 통증이 완화되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물을 이제 충분히 마셔서 체내에 요산이 쌓이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방법은 이제 뭐 당장 수분을 이제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효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통풍 환자들은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리터나. 냉찜질, 수분 섭취,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관절을 쉬게 하라입니다. 자, 이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좀 쉬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베개 같은 이제 부드러운 물건을 이제 다리에 받쳐서 관절을 이제 높이 위치시켜주는 것이 이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 저는 다리 퉁퉁 부었을 때 꼭 그렇게 심장보다 다리를 좀 높게 해놓고 잠을 자는데 네. 통증이 있을 때도 관절을 높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관절이 이제 힘을 쓰거나 하게 되면 이제 통증이 더 자극되고 이제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을 좀 높게 해주면은 이제 관절의 중력도 작용하지 않고 힘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조금 더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증이 좀 완화됐다고 하면 이제 기다리셨다가 날이 밝았을 때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런데 이제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을 즉각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제 새벽이라도 119를 불러서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가야 돼요? 네, 바로 고열과 오한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통풍 발작 시에는 보통 이제 미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열이 즉시 발생을 했다면 이게 감염이 동반되었을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서 의사의 진료를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고열과 오한이 동반되는 경우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해외여행 길 열리면서 많이들 가시는데 해외여행 가면 뭐 이렇게 또 여기 있을 때보다 더 먹어요. 거기서 그 통풍 있는 분들은 말도 거기서 안 통하.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째로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뭐 병원을 갈래도 뭐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우리 이제 해외여행 가시면 이제 정말 기분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에 이제 고기에 술 이런 거 많이들 그렇죠. 드시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급성 통풍이 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제 통풍을 이제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미리 좀 약을 챙겨가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또 재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셔서도 이제 고기나 이제 음주 섭취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서 예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풍을 앓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갑자기 통풍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응급처치, 뭐 냉찜질, 이제 뭐 수분 섭취, 관절을 쉬게 하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제 해주시고요. 만약에 통증이 정말 심하다 그러면 이제 소염제나 진통제를 좀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현지에서라도 이제 병원을 가실 수 있겠다면 가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제일 좋고 이제 그게 안 된다면 이제 귀국을 하셨을 때 빨리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건강한 음식하면 맛이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맞아요. 텐데 네. 여태까지 건강한 음식 드셨을 때 뭐 맛이 맛있었어요. 있었죠. 네. 오늘도요 기대를 좀 저버리고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요 채소 스프라고 했지만 기본 육수는요. 또 육류 중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퓨린 함량이 낮은 이 소고기 부위를 사용을 할 거예요. 소고기에 좀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 뭐 보통은 뭐 치킨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또 퓨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닭고기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준비된 재료들을 보시면은 좀 채소 종류가 다양하게 진짜 들어가 건강해요. 있어요. 네. 당근, 토마토, 양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또 양파? 네, 양파 들어가 있고요. 샐러리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풍미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좀 고기의 누린내라든지 또 스프 전체적인 맛을 주기 위해서 이제 월계 수잎 준비를 했는데요. 월계 수잎이 없으시면은 월계 수잎 대신에 뭐 카레가루 조금 넣어가지고 살짝 카레 풍미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재료를 처음에는 먼저 볶은 다음에 스프를 끓일 거예요. 그래야지 좀 진한 국물을 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우선 달군 팬에 기름은 뭐 양배추. 올리브유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름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올리브유 넣어주시면 좋아요.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요. 네. 양배추 그리고 토마토 넣어주시고 당근 넣어주시고요. 아니, 보기만 해도 건강하잖아요. 저게 예전에 그 해독 주스 유행할 때 네네네. 비슷하네요. 그런 재료. 맞아요. 그렇죠. 네. 들어가는 공통된 재료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토마토, 당근. 네, 그리고 브로콜리랑 샐러리는 조금 이제 향이나 또 색감을 위해서 한번 볶은 다음에 나중에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줍니다. 불은 어느 정도 세기로 불은 하면 이제 처음에는 조금 냄비가 따뜻해질 때까지는 네. 센 불로 하시다가 충분히 달궈지면은 중불 정도로 줄이시면 되는데 지금 냄비가 차가웠기 때문에 전 참 그 센 불로 할게요. 이렇게 이제 넣고 볶아주세요 처음에. 아이들은 충분히 브로콜리, 둘러주면 샐러리 이런 거 잘 안 먹잖아요. 이렇게 네, 해서 그쵸. 먹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먹게 되면은 사실 이제 특유의 그런 향 같은 거 싫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오히려 좀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채소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들어갔는데 네. 집에 이 종류가 다 없어 할 경우에는 그래도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토마토랑 양파는 꼭 넣어줘요. 어쩐지 지금 향이 토마토 향이 가장 강해요. 그렇게 넣어주는 이유는 사실 이제 고기 양이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토마토랑 뭐 양파, 양배추가 많이 들어갔는데 토마토랑 양파가요. 이제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감칠맛 성분 있죠. 그러니까 다시마라든지 또 기타 또 감칠맛을 내는 여러 풍미 양념들 있잖아요. 인공적인 양념들. 천연 조미료네. 예. 이제 그런 것 대신에 천연의 맛을 가장 강하게 내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감자 넣으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밥을 곁들인다거나 빵을 곁들인다거나 이렇게 하면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데 네네. 그것 대신에 뭐 감자라든지 뭐 단호박, 고구마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은 또 탄수화물도 들어가서 요 한 그릇으로 충분히 한 끼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감자나 그런 좀 전분류, 탄수화물류가 들어가면은 보관을 할 때 조금 보관 기간이 짧아지고 국물이 좀 뿌얘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끓일 때 살짝 전자레인지에 돌린 감자를 썰어가지고 넣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중에. 감자 네. 들어가면 카레인 줄 알 것 같아요. 카레 가루 넣으면. 국물이 약간 탁해지잖아요, 감자 들어가면. 네. 부서지고. 근데 같이 넣고 바로 끓여 드실 거면은 감자 넣으셔도 굉장히 네. 맛있어요. 네. 네, 이렇게 얼추 이제 된 것 같은데요? 네, 색이 이제 표면이 색이 바뀌었으면은 샐러리도 넣어주시고 브로콜리는 그래도 조금 색감이 살아있는 게 좋으니까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네. 또 푹 무르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 사실 처음부터 끓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넣고 월계수잎 아, 이게 지금 따라서, 들어가요? 네. 오. 한 장 넣고요. 여기에 물을 넣어주세요. 이미 채소에서 수분기가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는 물을 아예 넣어주네요. 네, 이렇게 넣고 고기가 익을 정도까지만 끓여주시면 돼요.
예, 그냥 뭐 중불 정도에 놓고 한 10분 정도, 15분 이렇게 끓여주시면 고기는 충분히 익고 또 채소들은 당근 외에는 사실 금방 익는 채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당근만 익으면은 고기도 익고 당근도 다른 채소 다 익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익었다고 치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브로콜리 넣습니다. 네. 또 색감이 살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로콜리 넣고 브로콜리가 거의 익었을 즈음에 네. 간을 맞춰주세요. 약간의 간 맞춤. 소금인가요? 소금이랑 후추 넣어서 간 맞춰주시는데 사실 이 상태로 한번 간을 보시고 또 채소에서도 이런 맛성분들이 다 우러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간을 적게 맞추셔도 충분히 국물이 진하고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간을 세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을 거의 안 하고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꼬집 소금과, 정도. 네,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시고 후추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이 상태로 그러면 몇 분 정도나 더 끓여주면 돼요? 이 상태로 뭐 총 끓이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만 더 끓여주시면 뭐 당근이라든지 고기 다 익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상태로 끓여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